they're doubling down on EVs. Others are starting to pull back. I think there's just a huge opportunity for them. You could Cybertruck, you could, I believe, is going to be a sub 30K vehicle just to further flex those muscles, on its path to $1 trillion market. My mind is often feels like a very wild storm. I mean, I have a fountain of ideas. I mean, I have more ideas than I can possibly execute. 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테슬라 코리아에서도 많은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테슬라는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불안함을 보여주는 주주분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형이 새해 덕담을 한 말씀 하십니다. 우선 영어로는 humankind,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밑으로는 중국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를 돌렸는데요. 번역된 해석글을 보면 콩을 삶고 콩나물을 태워서 가마솥에서 울고 있는 콩, 원래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어.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나요? 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중국의 시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냐라고 많은 분들께 말씀을 하시는 일론 형의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참을성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은 더욱더 미쳐버리게 돌아갈 거라는 예측을 하시는 일론 머스크 형이고 테슬라에게는 더욱더 미친 상승률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현재 테슬라 2024년 주가를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분기 딜리버리 대수 1월 2일날 발표가 납니다.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올해 가이던스 목표치가 얼마일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현재 연말을 맞아서 미국 테슬라 재고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것은 분명히 청신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월가의 예상치 평균치는 48만 대, 180만 대 달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물론 베어리시하게 보시는 분들은 46만 대에서 47만 대, 47만 3만 대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예상치는 180만 대 이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2023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이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컨센이랑 실제적인 판매 대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죠. 미스가 가장 크게 떴던 2022년 3분기 때 18,000대, 올해 3분기 때 19,000대, 2만 대 이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80만 대 달성은 굉장히 무난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가이던스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월가의 예상치는 220만 대, 많은 테슬라 블리시 주주분들은 230만 대 이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210만 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일론 형이 조금 더 높게 부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2021년 초기 때 테슬라가 약속했던 것은 연평균 성장률 50%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생산 대수 50만 대에서 50% 성장률을 계산을 한다라면 2024년 가이던스는 250만 대가 돼야겠죠. 우선 올해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완벽하게 비트를 치면서 2020년부터 테슬라의 생산 대수는 계속 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서 불리시한 분들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230만 대에서 250만 대가 최대치가 아닐까요? 그리고 베어리시하게 보시는 분들은 200만 대에서 210만 대로 보고 있고요. 결국 2024년 생산 대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이버 트럭이 될 것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약 판매 대수가 200만 대를 훌쩍 넘겨버렸죠. 이 물량만 소화하더라도 모든 시장 예상치를 박살 내버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사이버트럭 관련된 루머가 나오는 것을 본다라면 인기가 정말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딜리버리 이벤트 이후에 매일매일 만 대의 사이버트럭 예약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들어온 물량만 225만 대를 넘겼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지금 사이버 트럭에 대한 수요는 넘쳐난다라는 뜻이겠죠. 정말로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파는 지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런 형께서도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 엄청난 도전이 될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대량 생산 고비만 넘긴다라면 2025년에 25만 대를 찍게 될 것이다. 이 순간만 온다라면 정말로 50%의 성장률은 계속해서 이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점입니다. 사이버 트럭 판매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런 형께서는 참을성을 제발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버 트럭이 점차 미국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기존 내연기관차 포드 F150을 비롯해서 실버라도 픽업 트럭 이쪽 수요층이 사이버 트럭으로 옮겨질 가능성 역시나 배제할 수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사이버 트럭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 능력은 기존 내연기관차의 픽업 트럭이랑 비교 불가가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트럭 대량 생산에 해가 될 것인데 이 고비만 넘겨진다라면 테슬라 반대쪽 세력들은 모조리 불타버릴 것이고 돈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만큼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한편 LA에서 테슬라 모델 3 새 버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올해 모델 3의 판매량 상승 역시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모델 3 새 버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공개가 되고 3월 달부터 판매가 시작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집중하는 것은 역시나 모델 3 6천 이하의 보험금 보조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한편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GM과 포드는 완벽하게 망하고 있다. 결국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도와주는 꼴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순이익의 60% 이상이 AI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FSD가 테슬라를 완벽하게 먹여 살릴 것이고요. 2027년이 되면 테슬라 매출의 40% 이상이 로보택시에서 나온다라고 하죠. 특히나 소프트웨어 사업의 마진율은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은 충전 규격으로 천하통일을 시키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규격화시키는데 완성한다라면 다른 전기차 기업들의 소프트웨어의 중심이 되는 것이 테슬라가 된다라면 모든 것들은 대반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거듭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경만 네트워크의 FSD가 얼만큼 높은 성능을 증명해 낼 수가 있을까? 사실상 미국이랑 중국 시장에서 정식 버전만 출시만 된다라면 게임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SD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준비하는 것이 현재 그록 AI가 될 것인데요. 결국 이 테슬라 스크린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록 AI 음성 보조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요소에서 운전자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을까? 이러한 부분만 확실히 보여준다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테슬라 차 외에 다른 전기차를 구매할 이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AI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스웨덴에서도 모든 논란을 없애버리고 모델 Y가 가장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올해 빅7의 수익률을 본다라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순위입니다. 결국 아직까지 테슬라가 AI 테마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매겨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만 제대로 매겨지기 시작한다라면 2024년의 주인공은 테슬라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블랙 테슬라의 시대는 점차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Yeah, Palantir is a very controversial stock, very, very popular among growth investors. I think on Palantir, I believe that they will eventually have
what I call an NVIDIA moment. 그리고 팔란티어 AI 테마와 함께 올해 좋은 성적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팔란티어 주주분들은 질문을 가지고 있죠. 2023년에 이어서 2024년도 팔란티어 주가 상승은 이어질 것일까? 많은 분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이어질 수가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NHS 계약을 통해서 더 많은 계약을 따낼 수도 있고, 타이탄 계약 가능성을 비롯해서 정부 쪽에서 AWS 역할을 해낼 수가 있으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큰 그림이 될 것이고, AI의 순풍을 팔란티어가 그대로 쫓아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그 어떠한 호재보다 중요한 것이 AI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 역시나 엔비디아가 아닐까요? 지금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것은 닷컴 버블이 가능했던 것처럼 AI 버블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AI 붐을 일으킨다라면 그 붐을 타고 솟아오를 수 있는 강력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팔란티어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올해에도 계속 주목을 해야겠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애플의 시총을 제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테마를 일으키는 기업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데이터 센터 매출은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미래에서 데이터 AI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파트너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모멘트를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것이겠죠. 현재 AIP 부트캠프에 대한 리뷰는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팔란티어 플랫폼이 될 것이겠죠. 더욱더 무서운 것은 에너지 섹터, 제조업, 헬스케어, 국방부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섹터가 없습니다. 모든 산업군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AI 데이터 플랫폼의 최강점이 아닐까요? 다만 팔란티어 미래를 조금만 더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B2B 기업이라서 일반 소비자들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가 B2C 용의 플랫폼을 개발한다라면 팔란티어 어플이 출시가 되어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먹혀들 만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B2C로 진입을 하는 팔란티어 플랫폼이 나온다. 완벽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주주분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